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반입 새끼녀 곽현아입니다. 선진국 진입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OECD 가입 국가 중에 이 8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건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든 나라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 자살 예방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의대생 단체입니다. 메디키퍼의 박용만 대표님 모시고 우울한 대한민국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 그 대책에 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풋풋한 느낌이 드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이라고 해서 좀 약간 후덕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시네요. 확실히 또 대학생 또 연합 모임이시니까. 자, 근데요, 메디키퍼라는 이런 단체 굉장히 좀 처음 듣는 단체거든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메디키퍼는 그 의대생이 자살 예방을 위해 모인 단체고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8개 지부에서 한 26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메디키퍼는 무슨 뜻인가요? 메디키퍼는 이제 저희가 자살 예방을 할 때 게이트키퍼라는 개념으로 주로 자살 예방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게이트키퍼의 키퍼랑 그리고 메디컬 스튜던트의 메디를 합쳐서 만든 단어입니다. 아, 네. 좋은 뜻인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실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다. 자, 지금요,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요,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30여 분마다 1명씩, 그리고 하루 평균 42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통계 소식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너무 무섭고요. 자, 더욱더 충격적인 건요,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보다 자살로 이 세상을 떠나시는 이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라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참, 이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참 슬픈 일이 아니었고요. 네. 우리나라 연령대별로 이제 그 사망 원인의 순위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네. 자살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실 몸이 아프고 해야지 드디어 이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슬픈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대에서 30대 이때가 바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야, 참. 그리고 40, 50대는 암에 이어서 자살이 2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도 오늘 좀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아까 좀 참 살짝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는 나눴었는데 주로 이 청소년들 상담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자, 청소년들 중 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은 주로 좀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청소년들은 사실 그 표면적으로는 이제 성적에 대해서 가장 그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주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적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에 대한 기대를 좀 저버린다는 그 상황에서 오는 자괴감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내가 이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게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성적이 많지만 주로 이제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아니면은 부모님에 대한 걱정,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자괴감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메디키퍼를 들어가게 되신 건지, 만들게 되신 건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메디키퍼를 들어가게 된 이유는 제가 가해를 할 때 그 가해하던 학생이 네. 이제 성적 때문에 자살을 생각을 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는 이제 메디키퍼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니까 네. 교육을 받지 않았고 자살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은 해봤지만 아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여서 딱 처음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뭘 해주고 싶어도 괜히 막 자극이 되진 않을까, 뭐 말을 잘못해서 오히려 피해를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 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 좀 그 무력감도 되게 많이 느끼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메디키퍼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거기 처음에 기획단을 모집을 할 때
들어가서 이제 1기 대표님과 그 만드신 분과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드디어 그 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굉장히 지금 필요한 단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 자살을 생각하는 이들, 네, 상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얼만큼 심각한가요? 저희가 사실은 완전히 상담을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라서 네. 상담- 그럼 활동을 주로 뭐 어떤 것도 많이 하시는지. 저희는 이제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아, 대해서 네. 교육을 하는 그런 단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일반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어떤 언어적 징후나 아니면 행동적 징후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을 들어주고 어떻게 대답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 가지 팁을 저희가 나중에 한번 듣도록 하고요. 네네. 그렇다면 그 뭐 통계적으로는 뭐 자살률 1이다. 뭐 이 정도로 얘기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심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교육을 받을 때 네. 그 교육해주시는 강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주변에 자살을 생각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더 드물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오히려 있는 게 너무 당연한 듯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많고 다 그런 식으로 좀 상황이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슬픕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할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올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이 사태 굉장히 좀 참 슬프기도 한데요. 근데 요즘엔요, 이런 뭐 개인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시국과 관련해서 스스로 몸을 불사지르는 분 계셨죠. 네네. 그리고 또 쌍용 자동차들의 연이은 그 자살, 네, 이런 사회적 여건과 자살과의 상관관계도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상관관계가 충분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쌍용차 사태나 이런 시국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이 그 벼랑 끝까지 몰려서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그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 자살 정말 극단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이유 분명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느꼈기에 얼마나 힘드셨으면 선택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계속 한번 사실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자살의 또 다른 방조자는 바로 언론이다. 자, 자살이 전염되는 사회현상을 일명 우리 베르테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인사들의 이 자살 소식을 보도하는 언론들. 자, 그런데요, 이런 언론이 자살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우리나라 언론은 사실 자살에 대해서 되게 좀 너무 쉽게 그냥 보도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 같이 유명인들의 자살에 대해서 좀 특히 더 심한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있었던 유명인의 자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 뭐 방법, 이유 이런 거 하나하나를 되게 거의 파헤치듯이 이렇게 다 알아내고 그리고 계속 매일매일 보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좀 선정적이죠. 그쵸, 보도 형태가. 선정적이고 네. 너무 상세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가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단은 그 자극적이고 네. 약간 좀 확 눈에 들어오니까 네. 계속 더 많이 이렇게 보도하고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더 이상 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 사회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 정부의 대책이 지금 어떤 뭐 대책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좀 이런 점 보완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느끼신 점이 있다면 좀 말씀 좀 일단 부탁드릴게요. 정부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각 지역마다 있는 자살 예방 센터에서 지원을 받고도 있고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 자살 예방 센터나 이런 데서 자살 예방 교육을 이제 다 이렇게 사회복지사들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예산 문제가 가장 아쉽지 않나. 네. 네, 이렇게 사람들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심각성도 훨씬 더 잘 알고 더 잘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그 사람도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예산 단체로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고 더 많은 활동을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런 그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한 정부의 그런 대책이 있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기껏 알아봤자 119, 뭐 112, 이 정도의 느낌이지, 아,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참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데, 저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언론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봤었는데 좀 제가 봐도 굉장히 좀 요즘 뭐 주로 매체가 이제 인터넷 언론 매체들이 많아졌으니까요. 네네. 굉장히 이제 서로 이제 클릭수를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선정적인 보도, 선정적인 제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좀 그런 심각성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론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 있으실까요? 그 자살 보도에 대해서 이제 자살 예방 센터에서 9가지 그 권고안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네.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이라는 9가지 원칙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네네네. 보시면 이제 그 읽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소화해야 된다. 네, 두 번째로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자살에 관련된 상세 내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권고 네. 기준이 있는데 네네. 저희 나라 언론에 그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다 지키고 다 지금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좀 이렇게 유명인들이 자살 관련 문제가 생기면 그날 자살에 대한 기사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그렇죠. 또 자세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통계가 이제 07년도에 네. 그 번개탄으로 이제 그 차 안에서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 언론에서 좀 자세히 보도를 했나 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2011년에 1125건이 되는데 그 전에 원래 이 보도가 나가기 전에는 66건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7배가 뛰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 방법을 알려준 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된 거죠. 참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런 생명을 끊는 이런 목숨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끊는 이런 분들의 소식이 어떻게 보면은 선정적인 이런 부분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좀 생명을 좀 쉽게 보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그런 것이 아닌 그런 식의 방법도 있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것 같은 네, 걱정도 그렇죠. 되는데요. 자, 그러면요, 이거 한 번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금 참 불명예스러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살 공화국까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을까요? 자, 정부의 대책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네네. 정신보건센터를 놓고 그리고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지역에서의 이제 정신과적으로 나 이런 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도 이 앞에 말했던 그 언론에 대해서도 네.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돌리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홍보가 생각보다 약간 그러니까요.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거기에 관해서는 그런 단체가 있단 말인가? 근데 뭐 예전에 생명의 전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정부의 기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이제 민간 단체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메디키퍼로 들어오기 전에는 오히려 민간단체 쪽을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요. 제 주변 지인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우울증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았어요. 그래서, 나도 좀 약간 기분이 좀 요즘 우울한 것 같아. 나도 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절대로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정신과 이력이 남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참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네. 정신과라는 곳은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우울하거나 아니면 네. 직장에 의한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도 간단하게 가는 곳이거든요. 몸에도 상처가 나면 우리 바로 연고 바르고 이렇게 네. 병원 가듯이 그렇죠. 마음에 그렇죠. 상처가 났는데. 네네.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가면 약간 이상한 소리를 듣는 그렇죠. 이게 이상한 애다라는 이렇게 중국시가 꼬리표가 생기실 것 닿는 같고. 듯이 네.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약간 몸이 아픈 거는 잘 돌봐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마음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좀 못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입은 상처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그리고 남과 토론하고 남한테 이제 좀 밝힐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하고 이런 실질적인 혜택조차 막고 있다면 이거는 정부의 대책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세 번째 사실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삶의 절벽에도 희망은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디키퍼의 활동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좀 몇 가지 팁을 얻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그쵸? 자, 그런데요, 지난해 스마일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또 이 캠페인을 여셨더라고요.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세요. 라는 이 피켓 문구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좀 실효성이 있었는지. 네. 일단 저희 스마일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빡빡한 일상에서 거리에서 이제 피켓을 보고 한번 피식이라도 이제 하고 가시라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캠페인이고 그걸 하면서 이제 저희 단체랑 스마일 캠페인을 하는 이유 그리고 약간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일으켜주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한 번은 희망서약이라고 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명을 받고 그걸 드렸어요. 네. 이게 지역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받아왔던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살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각박한 세상에서 한번 웃고 이제 지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진행을 하는 게 스마일 캠페인이고요. 네. 치료는 이제 사실 캠페인의 특성상 사실 이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예, 확인을 못했지만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택시를 타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어디 뭐 상점에 들렸을 때 마지막에 나올 때 그냥 수고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분께서 좋은 하루 되세요. 딱 이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오늘 좀 왠지 기분 좋은데 좀 가슴 따뜻해지고 이런 느낌 받았거든요. 아마도 그런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자살 예방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좀 느끼신 점이랑 좀 뭔가 아쉬웠던 점 있으실까요? 이게 아쉬웠던 점이랑 가장 보람찬 점이랑 좀 같은데요. 네. 왜냐면 우리가 많은 걸 가르쳐 주고 왔다는 느낌과 아직 이 사람들이 많은 걸 모른다는 생각이 같이 들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오면 오히려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아, 그게 참, 이 네. 현 세태가 참 안타까운 거죠. 네, 그런 거죠.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아, 그러네요. 네, 일단은 교육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잘못된 상식이나 편견 같은 게 있다는 게 가장 아쉬웠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신의 자살이나 아니면 우울증 같은 이야기를 터놓고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점을 조금 느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좀 주변인들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사실 정말 쉽거든요. 왜냐면 뭐예요? 그냥 옆에서
같이 이제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 그러기만 해도 큰 힘이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자기의 생각을 동조해주고 자기가 힘든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엄청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이제 약간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피하거나 그쵸. 괜히 그러지 말고 나도 힘든데 막 이러면서. 그렇죠. 되게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괜히 피하는 사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피하지 말고 가서 이제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아 많이 힘들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같이 감정적으로 공조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거 있잖아. 아, 이 사람이 뭔가 좀 자살의 징후가 보인다. 방금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보일 때 좀 주의해 주십시오.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일단 어떤 걸,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캐치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딱 상황에 아까 말씀하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이런 토닥토닥, 이런 거 해줬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혹시 이런 징후 보이면 좀 위험한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게 사실 그냥 죽고 싶다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좀 그냥 힘들구나라고 넘어가시는데 그게 정말 자살에 대한 생각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갑자기 좀 자기한테 원래 평소에 되게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을 주변에 나눠준다거나 오. 하는 식의 아, 네. 행동이 있으면 아 얘가 조금 자살 같은 걸 생각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하셔서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놓치는 게 죽고 싶다라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좀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혹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괜히 막 어떻게 괜히 막 물어보고 이러면 자극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혹시 자살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셔야지 더 좋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살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꺼내기 되게 힘든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말을 못 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막 같이 공감해주고 있는데 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은 아 내가 진짜 사실 죽고 싶었다 라면서 훨씬 말하기 편해지는 거죠. 뭔가 입 밖에 꺼내긴 굉장히 힘들었지만 남이 나를 알아줄 때 그렇죠. 그때 오히려 더 희망을 느낄 수 있고 그분에게는 굉장한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자, 따뜻한 관심이 대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네. 일단 주변에 그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신 분은 피하지 마시고 네. 좀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피하지 마시고 다가가서 힘내라고 같이 얘기도 들어주시고 따뜻한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본인이 자살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면 잠깐 좀 멈춰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자살 예방 교육을 펼치고 있는 의대생 단체죠. 메디키퍼의 박용만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외면하지 말아야 할 우리 주변의 목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자, 그럼 세 가지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대한민국은 자살 공화국이다. 참 안타깝게도 네, 지금 사실로 밝혀졌죠. 두 번째 사실은 자살의 또 다른 방주자는 바로 언론이다. 자, 사회 순기능을 해야 할 언론이요. 오히려 더 자살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사회 형태.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언론은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변질됐죠? 네. 이런 형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서 빨리 제 기능으로 돌아와서 많은 분들께 오히려 더 힘이 되는 뉴스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사실은 네, 바로 삶의 절벽에도 희망은 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팁을 주셨죠. 주변에 힘들다, 죽고 싶다, 어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 계십니까? 나도 살기 힘든데 그냥 외면하진 않으셨습니까?
자, 이런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따뜻한 관심,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이 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이런 불행한 현상, 막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책이 정말 절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요,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